네, 안녕하세요. 그 6개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 클럽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전남 장흥중학교 체육교사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2년차 체육교사인데요. 이제 앞선 선생님들, 이렇게 경력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의 좋은 사례를 이제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열심히 발표해 드릴 테니 내용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학교를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장흥중, 장흥여중, 유치중은 북부리그로 좀 진행을 했고요. 관산중, 대덕중, 회덕중은 남부리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지역적 차이가 있겠지만 그 장흥 관내 지역에서 좀 버스 이동에 문제가 있었어요. 좀 이동하는데 오래 걸린 시간이 있어서 가까운 학교끼리 이렇게 좀 나눠서 리그를 진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 3가지 이제 내용으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마을 단위의 개념, 마을 단위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스포츠 클럽 운영 사례, 운영 목적이라든지 운영 방법, 예산 계획, 또는 어떤 콘텐츠로 운영이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상 시청인데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영상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3가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을 단위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제 면접 레시피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교육 마을이다, 마을 교육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이 개념과 연관지어서 제가 마을 단위 개념을 적어봤고, 장흥 지역에는 좀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요. 한 50명 혹은 30명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이런 학교들 내에서 좀 스포츠 문화를 활성시켜서 마을 단위에서 좀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념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운영 목적인데 먼저 지역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목적을 좀 잡고 진행을 했는데, 이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주말에 뭐 운동을 한다든가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목적을 잡아봤고, 두 번째로는 작은 학교의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학교에서 이제 스포츠 클럽을 진행할 때는 뭐 이렇게 배구 종목이라든지 단체 활동 스포츠를 진행하는데 좀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학교들이 연관지어서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평생 스포츠로의 연결인데, 선생님들 체육 수업 하실 때 굉장히 좀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스포츠 클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스포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이 사회적으로 연관되는 스포츠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적으로 잡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인적인 학생으로 성장인데, 심동, 인지, 정의 다들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모여서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심판도 받고 또 다양한 콘텐츠도 진행하면서 심동, 인지, 정의를 연결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 운영 방법은 좀 순차적으로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장흥 지역의 체육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스포츠 클럽이 방과후 시간에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체육교사들과 그 체육교사들의 좀 희생이 없으면 이게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가 조성이 가장 중요했고, 저희 장흥 지역은 제가 신규로 발령이 났을 때 그 장학사님이 이제 저희 이제 체육교사들을 모아서 협의회도 진행하고 뭐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흥미 있는 스포츠 종목을 조사했습니다. 장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직원 배구 대회 또는 직장인 배구 대회가 열릴 만큼 배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배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배구를 굉장히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사해서 배구를 진행했고, 세 번째로는 도교육청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네 번째로는 교사 대상 심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교사 대상 심판 연수를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전라남도 배구협회에 저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구 연수를 교사가 먼저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좀 교육을 진행을 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스포츠 클럽 등록일 활동은 선생님들 다들 아실 거고, 여섯 번째로 이제 학생 대상 심판 교육을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직접 경기를 듣고 경기를 진행하고 활동하면서 좀 이런 다양한 활동을 넣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북부리그와 남부리그를 운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수단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서 운영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부 운영 계획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좀 계획을 4월 달에는 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5월 달에는 학생 연수, 그 다음 리그전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좀 4월부터 12월까지 좀 차례대로 좀 진행을 했다는 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요 예산을 제가 잡아봤는데, 저희 지역에 이제 25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거의 보시면 간식비가 굉장히 많아요. 방과 후 시간에 좀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배고파요, 뭐 이렇게 뭐 좀 사주세요 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좀 간식비로 좀 많이 진행했고, 그 다음 심판수당 나와 있는데, 저 심판수당은 이제 저희가 체육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과 좀 연계해서 장흥 지역에 이제 그 배구협회 중에서도 심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해서 그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이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 올스타전을 진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직접 뭐 이렇게 아까 6개 학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6개 학교에서 뭐 이렇게 3명씩, 학교당 3명씩 뽑아서 포지션별로 좀 경기를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을 단위 이제 스포츠 클럽에서 했던 5가지 이제 그 운영 컨텐츠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죠. 배구대회. 학교 대항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 심판 교육. 심판 교육을 언제 했냐면 스포츠 클럽을 활용하고 마을 단위 활용하고 체육 시간도 활용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 심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주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선심, 기록원의 역할까지 좀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서브왕 컨텐츠인데, 그 올스타전 경기 보시면 스피드건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서브 스피드를 측정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 배구 대회 하는 영상인데, 이거는 제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또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모여서 이것도 이따 넘어가고 심판도 보고, 뭐 기록원의 역할, 서브왕 컨텐츠, 이 내용들은 다음에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올스타전 진행인데, 올스타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주요 포지션을 선발할 거고요. 아까 리그,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나눠서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부리그와 남부리그를 좀 나눠서 북부리그에서 3명씩 뽑아서 한 팀을 만들고, 남부리그에서 3명씩 뽑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꼭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쌤 1등 뭐 줘요? 2등 하면 뭐 줘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상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1등에 대한 상품이 아니고, 참여를 하면
그 참여에 대한 상품은 줬지만 1등에 대한 상품은 전혀 주지 않고 학생들이 좀 더 참여의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의 장점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아까 목적이랑 비슷해요. 작은 학교, 그 50명인 학교에서는 배구 경기를 할 수 없지만 주변 학교들이 모이면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장점으로 잡아봤고, 마찬가지로 평생 스포츠로 연결,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그 지역의 동호회 발전을 위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관계 개선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들끼리 서로 연락,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야 지금 뭐 배구하기 나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신 건의사항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게 이동순환의 문제예요. 아까 예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버스 이동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수준 차이의 문제인데 장흥 지역에는 여자 중학교 한 팀만 이제 참여를 해서 이 남학생들과 경기할 때 여학생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장점에는 교우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적어놨는데 단점에도 교우 관계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1위는 뭐 주겠다, 2위는 뭐 주겠다 하니까 서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좀 싸우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상을 포기하고 참여에 상장을 주자, 상품을 주자 이렇게 바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정 조율인데 6개 학교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 일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론은 마무리했고 제가 영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모여서 이제 진행도 하고요. 버스를 타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좀 협조를 받아서 이제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6개 학교가 전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80명의 학생들로 이렇게 모여서 구성했습니다. 학생들 실력이 굉장히 좋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혹은 방과 후에 이제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 지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서브 때리는 거에 굉장히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크 서브나 뭐 점프 서브 이런 것도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배구 경기가 일단은 처음으로 진행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들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직접 올라가서 심판 시그널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응원도 하고요. 일단 배구 경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전 타임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심판의 역할로 선심도 보고 이제 기록원의 이제 역할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배구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록원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학생들에게
서브 타순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한 명씩 체크할 수 있게. 그러면서 서브 타순만 지킬 수 있게라도 좀 하자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여중학생들이랑 할 때는 여중학생들이랑 할 때는 네트를 낮추되 남학생들은 점프 없이 그냥 서서 스파이크 때릴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지도도 했고요. 보시면 심판 시그널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컨텐츠 진행한 게 서브와 컨텐츠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였습니다. 기록도 해서 불러주고. 네. 저게 측정이 될까 좀 의아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스피드건을 대고 있으면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따 영상도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기록이 측정이 되거든요.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벤트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EGL 패드를 활용해서 이제 중간중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을 원하는지를 또 파악해서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포츠 클럽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거에 대한 장점이나 본인의 느낀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못 있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클럽으로 모여서 다 같이 경기를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재밌고 행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암중학교 임범수입니다. 네, 이렇게 마을 단위의 주심 역할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심판은 언제 어떻게 배우게 된 거죠? 학교 체육 시간에 헤티처 김태현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소리가 이게 직접 최대여서 경기를 좀 이제 잘안 운영을 들리는 했는데 직접 경기 운영할 때 본인의 느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중간중간 애매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친구들과 잘 협의해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갔던 게 가장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심판들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마을 단위 하면서 다음에 또 이 마을 단위를 한다면 참여할 생각 있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서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배구를 좋아해서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박수. 자, 마을 단위 배구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같은 지역 배구 친구들끼리 배구 하니까 즐겁고 친목도 다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평소에 운동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력도 기르고 운동 능력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제로중학교 착하죠. 네. 아, 네. 마을 단위 하면서 장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선생님들도 인터뷰를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만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서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흥여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안지희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부 끝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데가 가장 어려움이 컸는데요. 그럴 때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시는 버스를 통해서 리그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편 사항들은 조금 있었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반대 큰 학교에 와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또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발표를 마무리하겠고, 제가 처음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떨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